진화론이 밝혀내지 못한 부분은 수없이 많고, 진화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린 것도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게 뒤집어지는 것이 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그 정한 규칙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창조론으로 설명한다, 그런 건 아니고, 진화론이라는 그 틀 안에서 그런 과학적인 자료와 검증과 가설과 그 결론의 체인 안에서 설명이 되는 것이 바로 진화론이고, 그 외에 창조론은 그야말로 그냥 믿음인 거죠. 자료와는 상관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창조론자와 이야기할 때 이렇게 화석이 있는데 왜 믿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윈의 종의 기원 및 그 부제가 길잖아요.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설명. 그게 1859년도에 나왔는데 12년 동안 고민을 해서 내놓은 책이 바로 인간의 유래라는 책입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내로남불, 강아지나 장미나 비둘기들이 진화하는 건 괜찮았는데 이 진화가 인간에게도 해당이 된다. 인간에게도 어떤 기원점이 있고, 기원을 했다는 거는 그 전에는 없었는데 자연적으로 생겼으며, 그리고 멸종한 인간의 친척종, 조상종도 있다라는 생각이 반기를 듣는 경우가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다른 종들이 진화하는 거는 괜찮고, 게다가 돈벌이도 되니까 괜찮았는데 이게 인간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데 대해서 그 참 기본적으로 느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19세기 중반이니까 인간은 좀 특별하고 싶었던 거죠. 다윈도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있죠. 저는 지금 굉장히 흥미있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종이거든요. 종이 우리가 정적인 어떻게 보면 개념이었는데, 종과 종이 서로 다르면 뭐 사기칠 수 없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생물학적인 과학적인 정의가 있었는데, 그 경계선이 사실은 굉장히 희미하고 의외로 많은 동물들이 유전자가 오갔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종의 정의가 우리가 지금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동적이라는 게 지난 5년에서 10년 동안 부각되어 있는 개념이거든요. 혼종의 개념. 옛날에는 혼종이 있었는데 그 혼종은 좀 예외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종끼리도 새끼를 친다. 그런 종이라는 정적인 개념과 진화라는 역동적인 개념이 서로 지금은 억지로 그냥 같이 있었는데 서로 이제 떨어지게 될, 그 중에서 그래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저는 좀 궁금하게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종이란 개념을 버릴 것인가, 진화라는 메커니즘을 다시 손볼 것인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부분이죠.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들은 4개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DNA는요. 아데닌, 구아닌, 티아민, 사이토신. 이 4개 염기가 모든 이 지구상의 현란한 곰팡이서부터 공룡까지, 인간까지 모든 생명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기본적인 벽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DNA의 유사성 60% 비슷하다, 70% 비슷하다, 80% 비슷하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DNA의 염기서열의 유사성은 얼마나 4개밖에 없는 어느 정도로 유사한지를 보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다른 점은 어디서 오냐면 미묘한 타이밍의 차이. 그러니까 같은 단백질을 언제 만들기 시작해서 언제는 그만 만든다. 코를 이루는 단백질을 어느 사람은 좀 덜 만들고 어떤 사람은 더 만들고, 더 만들어내면 코가 커지겠죠. 예를 들면 머리털 혹은 몸에 있는 털을 언젠가는 그만 만들라는 신호가 오고, 어떤 경우에는 계속 만들라는 신호가 오겠죠. 그렇게 되면 털이 뒤덮이는 것이고 이쪽은 별로 털이 없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경우에는 털이 없잖아요, 몸에. 근데 우리 가장 가까운 침팬지만 보더라도 몸에 털이 덮여 있죠. 그러면 그 털 자체를 만드는 단백질을 신호하는 유전자는 별로 서로 다르지 않다 하더라도, 그럼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낸다라는 신호 DNA는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 이 생명체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거는 어떤 단백질의 유무가 아니라 그것에 언제 얼마큼 만드느냐 가지고 우리 생명체의 다양함이 설명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에서 잠깐 돌아가자면 인간은 호모사피엔스거든요. 호모사피엔스와 호모사피엔스가 아닌 종의 차이는 우리는 전통적으로는 서로 유전자 교환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좀 유전자 교환 그러면 우아하게 느껴지는데 결국은 섹스를 해서 새끼를 낳을 수 있느냐의 문제죠. 새끼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낳은 새끼가 새끼를 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말과 당나귀가 서로 다른 종인가? 둘 사이에서는 새끼를 낳을 수는 있어요. 노새죠. 그렇지만 노새는 새끼를 낳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과 당나귀가 서로 다른 종이라는 게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 종의 정의를 방금 물어보신 질문에 대입해서 대답을 해보자면 우리가 외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인간과 사이에 아이를 낳는다면 그러면 인간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인간과 다르지 않게 생겼다면 그러면 그것이 외계에서 왔다는 그 순간을 포착하지 않는 한 우리가 무슨 수로 그걸 알겠어요. 우리가 똑같이 생기고 우리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조금 심각한 저는 질문을 되돌려 드리고 싶어요.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우리 종은 서로 나와서 같이 새끼를 칠 수 있거나 없거나가 관건이었는데 20세기 초에만 하더라도 사람 호모사피엔스가 하나의 종이냐 아니냐 가지고 논란을 했다니까요. 수십 년 동안 저렇게 사람처럼 생긴 것들이 과연 호모사피엔스일까? 아니면 우리랑 다른 종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대상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식민지와 제국주의의 확산으로 유럽인들이 갔을 때 그 오스트리아를 가든 오스트레일리아를 가든 아프리카의 다양한 나라를 가든 아시아의 다양한 나라를 가든 거기서 맞닥뜨린 선주민들을 보면서 쟤네는 우리랑 다르게 생겼는데 저게 호모사피엔스인가? 그런데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많은 연구도 했지만 사실은 옆에서 열심히 낳고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났고 수많은 아이들이 멀쩡하게 또 아이들을 태어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종의 개념, 이것은 같은 종인가 아닌가의 개념은 과학적인 정의는 분명하게 있지만 그 종을 바라보는 역사적으로는 거기에는 정치적인 음흉한 흑심 다른 동기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